네, 오늘 첫 만남에 많은 걸 여쭤보려고 또 저희가 사전에 유망주 2개를 좀 골라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앞서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좋은데 실적도 좋고 정말 괜찮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안 갈까 좀 아쉬웠던 회사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요즘에 뉴스에 폐배터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MPC나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뭐 그 회사들도 정말 좋은 회사지만 사실 폐배터리 산업을 공부해 보면은 그거는 좀 나중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폐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SN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19년도에 시장 규모가 한 1.7조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2030년에는 2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리유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은 진짜 말 그대로 폐배터리에서 완전히 물질들을 다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리유즈는 약간 다시 사용. 그쵸,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리사이클링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하나가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가 내년 상반기쯤에 상장하는 성일하이텍. 네. 그 두 회사가 진짜 리사이클링 수혜 회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상장이 됐고 아까 평택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탐방을 이 회사를 갔다 온 거였는데 이 회사가 사실 본업은 2차전지 노칭 스태킹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 본업에서 기술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00억 원가량을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한 18%를 취득한 데가 이제 제형텍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말씀드리면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세계 최초로 장폭형 260ppm 노칭 장비도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태킹 장비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제 2차전지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서 약간 스태킹 쪽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맞춰서 기술력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SK온, 최근에 뭐 SK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K온이 내년도에 캐파 증설을 진짜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SK온이고 그거에 맞춰서 최근에 부지도 매입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그런 장비 스태킹 노칭도 좋지만 저는 이 회사를 제일 좋게 보는 이유가 제형텍에 대한 리사이클링.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조금씩 우리 근처에도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보통 고장나는 게 아니라면 10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교체를 할 때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원자재들이 최근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완전히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력이 중요한 업체 선점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근에 거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도 만약에 어떤 스몰캡 회사를 제일 좋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이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 많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는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항상 증권사들이 커버를 하는데 그 뒤에는 많이 커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 가지고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뭐 한 3개인가 4개밖에 네, 많이 없어요. 네. 아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폐배터리주로 많이 올랐던 건 MPC였고 그래서 MPC도 방송에서 다뤄봤는데 제가 뭐 전문가님들 그리고 뭐 패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국내에서 폐배터리 관련해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없다고 한 게 그 2개, 3개 그렇게 있는데 MPC는 용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뭐 파워로직스나 영화테크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정부 쪽에서 좀 지원 도와주겠다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오르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도에 상장하는 성일하이텍이나 아니면 뭐 제형텍은 아직 상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좀 더 뒤의 일이다라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 투자안을 본다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그냥 2차전지 장비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몰라서 그래. 알면은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막 매수가 들어오면 분명히 네. 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잘 몰랐잖아. 모르니까 정말 찐 수혜주인데 대장주 자리를 네.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내줬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또 대장주 자리를 네.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기업이죠? 근데 첫 번째 컨셉이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 비올이라는 회사인데요. 비올? 네, 이 회사도 제가 판교에 탐방을 갔다 왔었고 이게 제가 제목을 제2의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라임을 맞춰서 제목을 지었는데 제2의 제이시스 메디칼.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국경제 신문지에 한번 실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료기기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런 회사들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의료기기 업체 방송할 때도 항상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다녀오면서 아, 이게 진짜 숨겨져 있는 회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유일에너테크도 시장에서는 뭐 MPC나 파워로직스, 영화테크만 알지 네. 이 회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이 회사가 좀 진짜 숨겨져 있는 수혜주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업황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임플란트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에 수출 데이터가 되게 잘 늘어났어요. 나온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비교 대상이 작년 1월부터 12월 그리고 지금 1월부터 10월 것까지 합계인데 피부과용 기기 수출이 11월, 12월 빼고도 이미 10월까지만 해도 36.7%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피부과용 기기 말고 그 부속품 일회용품 같은 게 그게 이미 17%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의료기기 업체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사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서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다는 많이 건데 남네요. 근데 이쪽을 공부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기기 때문에 마진이 높은 게 아니라 일회용 기기 부속품 때문에 높아요. 특히 뭐 겨울에 완전 성수기라고 해가지고 뭐 방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게 마스크를 여전히 쓰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뭐 시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출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감출 수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회사도 그거에 맞춘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냥 의료기기도 저도 아직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하고 사실 제가 뭐 그거를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레이저가 있고 뭐 RF 고주파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프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총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마이크로 니들링 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그런 원천 기술하고 고주파로 신호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를 지속을 하는데 원래 이 회사가 스칼렛이라는 제품이 원래 인기가 되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 네. 나도. 근데 그게 2011년도에 나온 건데 스칼렛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기술력이 좋은 게 이 회사를 10년을 먹여 살린 제품이고 아. 최근에 남미에 새로 들어갈 만큼 아직도 잘 팔린대요. 아. 그걸 만든 대표님이 지금 CTO라고 기술총 책임자로 가 있고 최대 주주는 이제 DMS가 하고 있거든요. 상장사. 네. 근데 이제 그 스칼렛이 잘 되고 있고 스칼렛이라는 제품과 실펌의 제품의 장점만 합쳐놓은 실펌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이제 다중 펄스형 RF 기술이랑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니들링 기술이 접목이 된 건데 그럼 이게 뭐가 좋냐라고 보면은 통증이 최소화되고 피부 밀리는 게 또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레이저를 맞으면은 가려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점만 뽑아서 한 거였고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 이런 피부과용 시장의 35%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OPM이 30% 이상 나온다고 했던 게 이게 자주 갈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계를 그냥 다 주는 데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선 마진 안 남기겠다. 네. 근데 이 회사, 부속품으로? 네, 부속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루트로딩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데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도 OPM이 30% 넘어갈 거고 이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CTO 분이 미국에서 되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영업을요. 네. 이분이 쓴 네이처 자매지에도 논문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되게 문의가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해서
의료기기,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커버하면서 주가가 더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비올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회사가 근데 3, 4년 전에는 기술력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밖에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고 나간 다른 업체들이 잘 치고 나갔던 이유가 마케팅을 잘해서 아까 그런 마케팅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원하는 걸 빨리 만들고 그걸 빨리 해놓는 뿌리고. 거죠. 네. 나중에 의사분들 시술을 할 때 일회용품 그럼 거기 걸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고 오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비올이라는 회사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인재분들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정말 작아요. 하지만 오히려 작은 만큼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을 사실 둘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참 네. 인지도가 없는 종목들인데 오히려 좀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이 내년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올은 조금 아쉬운 게 사명에서 뭐 하는 회사인지가 좀 잘 안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맞아, 아쉬운 맞아. 거예요.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은 딱 네. 알겠잖아요. 근데 저도 비올? 난 두올이 자꾸 생각나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것보다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도 뭔가 메디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가 되는 거지 완전히 의료기기 쪽으로는 또 맞아요. 연결짓는 것도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비올도 충분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올 만들어 볼까요? 나는 몰랐어. 그 의료기기 하면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이 대표적인데 네. 이충환 대표님이 탐방 갔다 와서 이제 커버하는 거를 내가 텔레그램에서 보고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고 네. 알았고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그 종목은 정말 아예 처음 듣는 종목. 약간 좀 그런 이상한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걸 알았을 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올라야 쾌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쾌감을 맛볼 수 있게 네. 슬기로운 투자이기가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을 가지고. 네. 그래도 좋은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길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의 아들. 한경이 키운 이충환. 자식. 한경의 자식 저희가 잠깐 빌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